1번 특징 딱 하면은 이제 일단 요건데, 이거를 지금 문제 문항으로 보면은, 음,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1번에 뭐 현실 세계를 일정하게 맞춰서 추상화한다. 아, 맞죠? 추상화고요. 2번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본 것 같아요. 3번에 표기법 단순화의 의미 맞는 소리고 4번에 모호함 배제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니까 맞는 소리예요. 134가 이러한 의미를 지금 담은 글이니까요. 이 글들 문장을 이대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대로 나와요. 이게 정의를 내린 것을 따온 거라서 이렇게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엄청 틀어가지고 막 문장을 함부로 바꾸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2번이 틀린 건데 데이터베이스 사전 작업에서 그 시스템 구현 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틀린 거예요, 만. 시스템 구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나머지 업무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럼 데이터 모델링은 어디까지 보는가인 건데 얘는 시스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업무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낼 건지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1번, 2번, 4번 다 잘 설명한 거고요. 요런 설명들 눈으로 익혀주세요. 얘가 개념이죠. 3번에 별도의 표기법이 틀렸어요. 우리 표기법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약속된 표기법이었거든요. 나중에 요거 엔터티 명령 규칙 쪽에 또 나올 건데 여기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 또한 이 별도의 표기법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약속된 표기법을 써야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유의점은 중복 피하고 비일관, 비유현 이거 피하면 되죠. 비유연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고 글 보시면 되겠죠. 1번 같이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맞는 소리겠죠. 피하는 거니까. 2번에 분리한다. 그 비유연하고 비일관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유연하다는 건 분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분리를 해놔야지 내가 더하기랑 빼기 기능이 있는데 더하기만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더하기 빼기를 다 하는 경우는 보다 그런 식으로 분리하면은 더 유연하게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맞고 비일관성,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그 점은 4번에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건데 그럼 3번은 그 매핑 해가지고 뭐 연계성을 높인다 이래죠. 이거는 비유연성에 이제 반하는 거죠.
연계성을 계속 높이면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연계성은 이제 빼야 된다 그러거든요, 항상. 모듈로 각각의 연계성은 줄이는데 나중에 프로그래밍 짜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연계는 높일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구축할 때 DB, 특히 이런 프로그램과 테이블은 DB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연계성 높이면 안 돼요. 근데 틀린 거는 어떻게든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틀리게 지금 내고 있죠. 딱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명확한 그 정의들 있죠. 얘네들 갖고 대입해가지고 풀시면 돼요. 네.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해야 된다. 뭐랑 분리하죠? 데이터 정의를 사용 프로세스하고 이제 분리한다. 네. 얘는 비유연성에 대한 이제 유의점이죠. 유의해라. 비유연한 점을 분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른 이제 만약에 1번에 비유연성 있고 2번에 비일관성 있고 근데 3번에 유연성 이러고 있으면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유연성 해야 돼, 비유연성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유의점이란 말이에요. 유의점. 반대로. 그 뜻을 잘 정립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5번에 독립성 구성 요소, 스키마죠, 스키마. 우리 스키마 공부했던 게 개념, 스키마가 개념물이었나요? 개념물이었죠. 개념, 논리, 내부, 개념물. 아니구나. 이거는 저기였죠. 다른 거. 이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거였고, 스키마는 사용자부터 DB까지 가는 거라 외부, 나 안에 있는 개념, 그리고 그 안에 DB 쪽에 내부, 이렇게 들어갔고, 이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라서 1번의 통합이래요, 통합. 통합이면은 개념이죠. 2번에 물리적 저장 장소. 이제 이거 물리적인 거 나오면 내부죠. 그러니까 DB인 거예요. 무조건. 3번에 뷰 단계 처음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뷰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는 외부 스키마예요. 개념은 틀렸죠. 논리적 데이터 단계는 외부 단계 개념 단계가 논리적 데이터. 좀 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독립성 우리가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했었네요. 여기 말하는 거네요. 논리적 독립성. 논리적 독립성은 해서 뭐래요? 외부와 개념이래요. 이게 말하는 게 개념이 외부에 영향 주면은 안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설명이 그런 걸 반영하고는 있네요. 맞는 거네요. 영향 주면 안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리고 6번에 그 통합적 관점 나오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들이 좀 보일 겁니다. 하시다 보면. 통합적인 것이 우리 스키마에 대해서 하라니까 스키마 외부 개념 내부 중에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 개념은 또 논리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가 여기서 4번에 또 논리 스키마 나오고 있네요. 개념이 그 아래 것 때문에 맞는 건데 개념을 먼저 찍어주시면 됩니다. 논리는 스키마 단계로서는 안 나와요. 근데 뒤에 계속 그 개념이 내부에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먼저 보시면 돼요. 통합적 관점이다. 그럼 개념. 외부 개념 내부로 가는데 논리 스키마가 나와가지고 보기에 있어서 근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논리를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기출 57회 가장 최신 기출이래요. 기출 복원을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통합적 관점. 그런 개념을 찍어주라고 하는 건데 그 진흥원에서 지금 낸 이 문제들이 되게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토대로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유형 또 쓰는 표현 이런 게 거의 같아요. 물어보고자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거 문제를 많이 보시고 거의 외우다시피 가실 건데 똑같네 싶은 문제 많을 거예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상품에는 주문이 무조건 포함된다. 주문에 상품이 포함된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저기가 나왔을 거예요. 요런 표가 나왔을 겁니다. 이 표를 지금 해석할 때 틀린 거 고르라고 한 거니까 이게 무조건이면은 필수니까 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다 그려져야 맞았을 텐데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얘는 틀려가지고 틀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금 1번밖에 없네. 비슷한 게. 하나 더 볼까요? 그전 점거. 스키마의 종류를 옳지 않은 거. 우리 풀 수 있겠고 발생 시점 엔티티는 아니죠. 요거는 이따가 보자고요. 지금 당장에 6개 문제 한번 본 거는 첫 번째 문제로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면은 처음 문제가 이런 것부터 딱 풀고 시작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도 고르라고 합니다. 내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외부 개념 내부의 중에요. 내부. 물리적인 건데. 해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대요. 물리적인 거 해야 되고 지문이 생각이 안 난대. 물리적인 거 고르면 된다. 54번 여기 키, 속성, 관계를 표현한다. 모델링에서의 순서가 개논문이었고
개념에서는 ERD 이런 거 나오는 거였죠. 막 그 추상화 높고 논리적인 것에서 얘네들 표현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쿼리를 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조, 조건 이런 거는 논리적에서 하는 거예요. 키에서 논리적 개념이 맞는 거고 물리적으로 저장을 실제로 한다 나오면은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부분인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같은 건 없어요. 엔터티 특징 나올 수 있고 풀어볼 수 있겠네요. 식별자 관계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문제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개념을 일단은 그러니까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막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면은 아무래도 수학이 좀 들어가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격증 문제 중에는 수학이 아닌 이상은 다 명칭이고 용어면은 우리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초기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따가요 예상도 보자고요. 시작합시다. 자, 7번에 주문의 필수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를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주문은 필수로 한다는 거죠. 고객을 필수로 한다. 필요로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주문이 무조건 필요해. 무조건 있어야 돼. 요게 아니잖아요.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약간 의존적인 느낌인 거네요. 해서 보시면은 4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문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한테 주문은 선택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테이블 주문은 선택이다. 이런 느낌인 건데 아니에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여야 한다. 고객을 필수로 해야 한다인 건데, 네, 이게 좀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문장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얘가 누구가 필수로 한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는 또 4번이죠. 4번에 왼쪽 위에가 중요한 거예요. 왼쪽 위. 배치. 시작.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1976년 뭐 피터 첸이 만들었다. 관계 명칭의 관계 표현이 중요한 부분이다는 맞고요. 2번처럼 순서를 주기도 하는데 2번에 순서 꼬는 것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순서 한번 외워두시면은 이 2열대에 관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고 1번 같이 뭐 1976년 같은 거는 꼬지 않아요. 그냥 이런 설명했으면은 넘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1977년처럼 막 꼬지는 않습니다. 9번에 그 환자가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은 환자 1, 환자 2, 환자 3 걔네 각각이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게 행으로 가죠.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이제 하나의 행인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 3번 행. 그래서 각각의 행이 인스턴스인데 각 인스턴스는 곧 한 명의 저런 객체를 의미하게 되죠. 객체가 이제 사람인 거죠.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테이블의 이름을 뭐로 줘야 되냐, 어떻게 얘들을 뭉쳐줘야 되냐 했을 때 이제 환자가 맞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거라서.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모아야 되지인 건데, 네. 잘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 각각의 객체를 따져보시면은 이 행이 나와요. 행이 나오면은 이름도 들어가고 어드레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아이디가 있겠고 뭐 그럼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간혹 나오는 문제예요. 간혹. 10번에 이제 엔터티 특징이래요. 엔터티 특징은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뭐 유일한 식별자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것이 좀 나오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에 이제 속성이 없는 거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시다가 3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죠? 엔터티는 한 개의 인스턴스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인스턴스는 2개 이상이어야 돼. 2개. 맞춰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정의들이고 특징들이고 이런 식으로 꼬시겠죠. 나머지는 또 맞춰보시면 돼요. 대조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나오는구나 익혀주시면 되고요. 11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특징인데 특징에 대한 거 잡고 가시면은 충분히 푸십니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한 개 이상 관계 필수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나머지들 읽어보시면 잘 써 있죠. 업무에 이용돼야 되고 속성 반드시 포함하고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이 된다. 딱 옳은 문장만 있습니다. 12번에 유형을 이제 보시니까 이제 이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문제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데 예전의 문제들이 요런 그 예시들을 준 다음에 얘가 어떤 엔터티에 해당하냐 해가지고 유형, 개념, 사건, 기본 막 이렇게 사지선다 이거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로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애매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민원 같은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정도로 나오는 게 많아요. 기억이 납니다. 바뀌었어요, 살짝. 그래서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유무관계인 거냐, 발생 시점에 따라 분류한 거냐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구분할 때 이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명칭이 그냥 붙여놓은 거라서. 발생 시점은 그러면은 기본 중심 행위네요. 기본 중심 행위 아닌 거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고, 발생 시점은 기본 중심 유무, 유형, 개념, 사건 정리 딱 해주시고 13번에 이름 부여하는 거, 요 문제 나오면 이제 땡큐예요. 맞추고 가시면 돼요. 상세계만 안 맞으면은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약어 사용하면 안 되죠. 서술식으로 최대한 풀네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14번은 의미 문제죠. 데이터 최소 단위는 속성입니다. 속성. 15번에 또 속성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 문제 왼쪽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시고, 그림 하나 도식화 해볼게요. 그 한 개의 엔터티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집니다. 인스턴스 1, 2. 그리고 한 개의 인스턴스는 무조건 속성을 한 개를 가져요. 한 개의 속성이 영어로 속성은 또 속성이라 그랬네. 어트리뷰트였거든요.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트리뷰트 이렇게 돼요. 테이블로 그리게 되면은 메타데이터 아이디랑 이런 거 하나 빼고서는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한 개의 인스턴스, 두 개의 인스턴스, 두 번째 인스턴스. 위에 있는 얘는 좀 다르네요. 이거는 칼럼들 있어야 되고. 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나 한 개. 그러면 엔티티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죠. 해서 3번에 3번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맞는 소리가 되죠. 한 개 엔터티는 두 개 속성을 갖는다가 그래서 맞고요. 3번에는 한 개 이상은 안 돼요. 그냥 속성 값 자체는 항상 한 개만 줘야 돼요. 속성에도 한 개만 줘야 되고 인스턴스에도 그럼 당연히 속성 하나씩이고요. 좀 빨리 볼까요? 16은 정규화에 아직 안 배웠어요? 17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7번 보니까 속성에 대해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류 그냥 넘어갔죠. 다시 와서 보자고요. 속성에는 기본 설계 파생이 있다. 기본 설계 파생에 대한 그 예시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유형이 그 속성에 대한 분류로 맞는지만 보면은 되는가요? 아니면 요거는 의미를 좀 봐야겠네요. 기본은 그냥 추출된 거. 설계는 모델 설계시. 설계라는 용어 나오면 설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파생이 이런 거라네요. 합계랑 평균. 우리 해본 거예요. 우리 썸에다가 셀러리 이거 넣어가지고 구해봤잖아요. 이거 쿼리 실행하면은 데이터에 한 편에 맨 끝쪽에 썸 셀러리 해가지고 데이터 나오잖아요. 얘네가 파생 속성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을 파생 속성이라고 한다는 거네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있던 것들이 다 기본 속성들. 물론 좀 이건 셀렉트에서 한 거잖아요. 얘가 말하는 속성은 꼭 셀렉트 한정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거를 더 만들어 가지고 저장시킨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이해를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고 그래서 파생 속성인 거예요.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파생 속성인 거고 18번에 우리 그 범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 나오면은 또 땡큐입니다. 땡큐. 네,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 드시고 2시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